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최근 나사는 화성 탐사 로버 오퍼튜니티가 찍은 셀프 카메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두 장의 사진에는 한쪽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바람이 먼지를 날려서 깨끗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퍼튜니티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퍼튜니티 2004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화성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오퍼튜니티는 그러니까 2004년 1월 25일에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한 90일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 걸 보니까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의 원동력은 태양 전지예요. 네. 태양에서부터 전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활동하는데 이 오퍼튜니티가 활동하기 위해선 시간당 300와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퍼튜니티에 있는 이 태양 전지가 있겠죠. 이 전지가 태양이 가장 많이 비치면은 시간당 900와트까지도 이제 충전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먼지가 끼고 흐려지면은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제대로 충전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올 1월달에 찍은 사진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먼지가 태양 전지를 덮어가지고 네. 거의 시간당 300와트 정도의 발전을 못한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먼지가 없는 그래서 좀 맑은 바람이겠죠. 와가지고 네. 먼지 씻겨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해지다 보니까 햇빛이 잘 비춰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간당 600와트 이상의 발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에는 이제 이 비가 오기도 하고 공기 중에 이제 그 습도가 높다 보니까 먼지가 붙으면 달라붙지요. 네. 근데 이제 화성은 일단 비가 안 오고 네. 그다음에 대기의 양이 지구 1%밖에 안 돼요. 수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먼지가 붙었다가도 바람이 불면 그냥 또 날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의 먼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화성에 착륙한 로버가 큐리오시티죠.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차보다 SUV 정도 네. 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태양 전지를 못 움직여요. 그래서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핵 발전 연료로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네. 작은 거는 이제 이 태양 전지로서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10년 됐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꽤 충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화성 탐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화성 탐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퍼튜니티가 태양 전지인데 네네. 태양 전지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먼지가 쌓여 있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건조하고 그 먼지가 적은 바람이 불면서 그 먼지를 싹 걷어내면서 다시 이렇게 태양 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동안 잠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바람이 계속 불었다 말았다 하니까 그래서 먼지가 쌓일 때나 아니면 이 밤 기간, 네. 겨울 기간 이럴 때는 좀 활동이 저조해지고 다시 또 이제 해가 높이 뜨거나 먼지가 쫙 갇히면 또 활동성이 더 높아지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태양빛만 있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거네요. 지구처럼 이렇게 금속이 부식되거나 네.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햇빛만 비친다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별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의 고리 주변에서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카시니가 촬영한 토성 고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A링에서 주변보다 20% 더 밝은 둥근 모양을 발견한 건데요. 새로 발견된 위성은 지름이 800m 정도로 추정되며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페게라는 이름까지 지어졌다고 합니다. 페게의 형성 과정은 구름으로 덮여있는 타이탄과 대양을 가진 엔셀라두스의 탄생의 비밀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촬영한 영상에서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토성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A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토성은 수금, 지화, 목, 토 네. 6번째 행성이죠.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많은 달들을 갖고 있어요. 현재 관측된 것만 60개 정도의 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리가 굉장히 예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망원경으로 보이는 진한 고리를 갖고 있는데 그 고리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A, B, C, D 이렇게 번호가 붙여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카시니라고 해서 카시니 간극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이 토성 주변에는 카시니의 이름을 딴 탐사선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토성도 관측하고 토성의 위성, 고리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이 카시니가 관측을 해보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에이링 근처에 이상한 소용돌이가 보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용돌이를 분석해보니까 그 안쪽에 자그마한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소용돌이 크기가 뭐 길이가 한 1200km 정도 되고 폭이 한 10km쯤 되는데 그 안에 실제로는 한 800m 정도 되는 위성이 하나 만들어졌다. 네. 거의 얼음으로 된 위성인데 그 위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소용돌이가 나타난 거고 앞으로 이 800m 정도 되는 이 위성은 점진적으로 이제 고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바깥쪽에 새로운 위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거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새로운 위성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 위성의 이름을 폐기라고 붙여졌습니다. 네. 여자 이름이죠. 폐기라고 붙여졌는데 이 폐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 폐기를 통해서 고리를 통해서 위성들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과거에 현재 그 토성의 위성들이 바깥쪽으로 갈 수도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토성의 고리가 더 컸을 거고 그래서 큰 고리에서 자그마한 부스러기들끼리 뭉쳐서 이런 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폐기의 발견으로 인해서 고리에서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A, B, C, D 링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현지 탐사선들이 보면 이 A링이 제일 바깥 링은 아니에요. 네. 그 너머에도 희미하게 FGE라고 하는 작은 링도 있어가지고 네. 현재 그 토성의 고리는 모두 7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망원경 관측할 때 보면 그 크게 보이는 그 부분들은 뭐 안쪽부터 D, C, B, A. 그래서 A 제일 바깥쪽에 있는 고리에서 소용돌이 같은 것이 발견됐고 그것이 결국은 고리에서 새로 만들어진 위성의 영향이다. 네. 이것이 이제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토성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A링에서 얼음 위성이 발견됐는데 그 고리를 통해서 그런 위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뭐 정확히 얼음인지 아니면 얼음에 네. 뭐 돌부스러기라든가 바위가 섞여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얼음 성분이기 때문에 네. 얼음도 있고 먼지, 뭐 돌 다 섞여 있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